폐경이 되어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면서 그 시기를 아주 힘들게 보내는 여성들 중에 가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저는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방암의 위험도가 걱정이 돼서 호르몬 치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학 정보를 접했겠지만, 최근에 새롭게 바뀐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호르몬 치료가 주는 좋은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자고 환자들한테 권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인데, 항상 빛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림자를 먼저 보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02년도 미국에서 시행된 WHI 스타디라고 하는 대규모 호르몬 치료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때 당시의 연구 결과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은, 여성 호르몬 치료가 심혈관계 질환의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고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반면에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골다공증의 감소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이 감소한다든지 대장암의 위험도가 감소한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에 파묻혀서 이런 긍정적인 면은 지금도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WHO 스타디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폐경기 여성 중에서 약 25%의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행했었는데,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여성의 비율이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5%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 호르몬 치료를 안 함으로써 더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여성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전신적인 여성 호르몬요법의 사용이 급감하면서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망률과 골절로 인한 장애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죠. 이것을 포스트 WHI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전신적인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골절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고 폐경 후 생식 비뇨기 증후군이 심해져서 성욕구도 떨어지고 성생활의 빈도도 급감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공포감을 언론이나 일부 건강식품업체 등에서 과장되게 홍보함으로써 공포감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부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선입관이 너무 강하게 형성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불과 60대 초중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85세에 이르고 있죠.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여성들의 경우는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90세, 100세를 사는 시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는 시기는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 52세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폐경이 되는 시기를 할머니가 되는 시기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생의 중반기에 일어나는 하나의 이벤트일 뿐입니다. 폐경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뼈에서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열이 올랐다 식었다 하는 열성 홍조, 밤에 땀이 많이 나는 야간 발한,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죠. 괜히 화가 났다가 슬퍼졌다가 우울했다가,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심한 갱년기 증상을 앓다가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폐경 후에 1, 20년 이내에 생을 마감하던 시기에는 폐경 후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 생각할 여력도 없었겠지만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생의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을 폐경기 이후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폐경기 때부터 골다공증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0살, 100살까지 의학이 발달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도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와서 조기에 사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채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핵가족화가 더 심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골다공증이 발목을 잡아서 장애를 앓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성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유방암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WHI 스터디 당시에 자궁을 가진 여성들과 자궁이 없는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자궁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의 빈도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반면에 자궁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도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하면 자궁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이 사용하는 호르몬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궁이 있는 여성은 여성 호르몬과 항체 호르몬 이 두 가지를 사용했었고, 자궁이 없는 여성은 여성 호르몬 단독 제제를 사용했었죠. 그렇다면 황체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보다는 황체 호르몬이 유방암의 빈도를 증가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황체 호르몬은 우리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황체 호르몬과는 다른 합성 호르몬 제제를 사용했죠. 합성 호르몬인 메드록시프로제스테론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MPA, 상품명으로는 프로베라라고 하는 약물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약물이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켰던 것이었죠. 최근의 연구 결과 내추럴 호르몬, 즉 자연적인 천연 호르몬과 같은 미분화 항체 호르몬을 사용해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는 유방암의 위험도가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여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분화 항체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화 항체 호르몬은 또 잠자기 전에 복용할 경우 잠을 좀 더 편안하게 자게 할 뿐만 아니라 성생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이 심혈관계 질환의 부작용의 경우에는 시간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 하이퍼세시스라는 것인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행된 지 10년 이내 나이로 60세 이전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의 위험도가, 즉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하고, 반대로 병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기 60세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의 위험도, 즉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언제 시작하느냐, 시작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구용 호르몬 제제, 즉 먹는 약보다는 바르는 약이나 붙이는 약과 같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호르몬 제제가 훨씬 더 부작용이 좋고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약물들이 지금 수입이 중단된 상태라서 더 이상 당분간은 처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닥터왕의 성의학 연구소 닥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